길다란 깔때기를 왔다 갔다 와 진짜 무섭고 재밌었다. 라고 방심하는 순간 또 한 번 낙하.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국내 최고 인기 관광도시와 세계 유일 호텔 수영장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워터파크에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바로 오션월드는 아니고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심지어 어떤 점에선 형보다 약간 더 나은 곳으로 가서 관광지부터 맛집, 마지막엔 워터파크를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풀코스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긴 어디야? 바로 기흥휴게소 하행선. 개인적으로 여기 호두과자를 꽤나 좋아하는데요. 가끔 간식 호두과자가 진짜 뜨끈하니 끝내줘요. 팥소도 맛있고 호두도 실하고 바삭한 식감의 백년나무 호두과자.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오늘 제가 들릴 곳, 서울에서 100km도 안 걸리는 도시 천안이에요. 천안에 워터파크가 있어? 워터파크뿐만 아니고 꽤나 근사한 관광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입장료 없이 주차비 2,000원이면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관광지, 대지 면적만 무려 91만 제곱미터, 천안의 자랑, 천안의 명물 국립기념관으로 갔습니다. 천안에 오셨다면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곳, 무엇보다 거대한 규모가 압도하는 장소예요. 관람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그냥 안쪽으로 직진하면서 중간중간 포토스팟에서 사진을 남기는 방식. 먼저 첫 번째 포토스팟 결레이탑, 무려 51m의 높이, 아파트 20층 정도 되는 규모에 초반부터 압도당하는데 감탄하면서 사진 한 장 찍고 나서 조금 더 걸어가면 기차다. 이거 타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나봐. 이태경 열차를 탑승하면 독립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삥 돌아서 결레이 집 앞에 세워줘요. 멋있는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코스니까 단풍 계절엔 꽤나 근사하지만 개인적으로 탑승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의 직선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즉 이 열차는 이동 목적가 아니고 관광 목적의 기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차 탑승은 패스하시고 그냥 쭉 걸어가세요. 중간에 잉어들과 인사하고 분수를 지나쳐서 천천히 직진. 드디어 두 번째 커다란 포토스팟 등장. 진짜 예쁜 태극기가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있는 태극기 정원. 조금만 더 걸어가면 길이 126m, 폭 68m, 높이 45m의 동양 최대 기와집, 세 번째 포토스팟 결레이 집이 등장해요. 거대한 규모의 입을 크게 열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는 장소. 근사한 한옥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번째 포토스팟, 거대한 화강암 274개를 쌓아 올려서 만든 불굴의 한국인상, 우리나라 팔도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을 돌아보면 다섯 번째 포토스팟, 역시나 엄청난 규모, 광복군 서명 태극기의 특대형, 아니 초대형 사이즈가 보이죠. 아빠 다리 아파요. 아직 박물관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런 건 좀 참고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자. 워워워, 그럴 필요 없어요. 체력이 부족한 분들은 여기 결레이 집까지 구경한 다음 돌아가시고 체력이 남는 분들만 안쪽 전시관으로 향하세요. 왜? 전시관에 별로 볼 게 없어? 아니요, 서산마의 삼존불상, 황룡사 구축목탑,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살수대첩, 아직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부터 명성황후 시해 사건까지 전시돼 있지만 싹 다 둘러보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마블 영화 세계관을 천천히 습득하듯이 여러 차례 들리면서 조금씩 관람하시는 게 꿀팁. 오늘 이관까지 봤으니까 다음에 와서 상관부터 보자. 근데 역사 공부 말고 재밌는 건 없어요? MR 독립영상관으로 가면 4D 영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 중이니까 여기서 관람을 마무리하시면 배고픈데 먹을 건 없어요? 나오는 길에 천안 명물 옛날 호두과자가 있어요. 내려올 때 호두과자 하나 먹었지만 여기서 또 하나 먹어볼게요. 이놈은 하얀 앙금이 들어있는 게 특징. 회전율 좋을 때 갓 구운 놈을 받아 드시는 게 꿀팁인데 전 좀 늦게 가서 갓 구운 놈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흥휴게소보다 살짝 떨어지는 맛을 느꼈어요. 너무 힘들어. 좀 쉬자. 여기 독립기념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오늘의 숙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휴라클 리조트를 소노 호텔앤리조트에서 인수하면서 천안 소노벨로 변모한 곳. 이곳은 크게 이스트타워랑 웨스트타워로 나뉘는데 이스트 쪽이 신형객실, 웨스트 쪽은 구형객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지 않으면 이스트 객실 예약을 추천해요. 저 역시 이스트타워 패밀리 스탠다드 클린형 객실에 워터파크 이용이 포함된 패키지를 15만 5천 원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가격에 딜이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꼭 공유해볼게요. 근데 난 좋은 방 받고 싶은데 언제 가야 돼? 체크인은 3시부터, 그리고 객실 배정은 12시부터. 하지만 이 모든 대기표를 뽑는 건 오전 8시니까 성수기나 주말에 오시면 오전에 대기표 뽑은 다음에 독립기념관 구경하고 나서 체크인 하시는 게 꿀팁. 저 역시 깔끔하게 체크인 진행한 다음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을 한번 살펴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옷장에 샤워 가운 말고 살충제 하나, 그 옆엔 취사용 객실이 아니지만 싱크대가 있어요. 거기다 간단한 식기류랑 칼, 가위까지. 과일 정도는 깎아 먹을 수 있겠죠. 냉장고엔 물 2병만 들어있고 건너편 욕실은 세면대랑 비데가 딸린 변기, 샤워실까지 단촐한 구성. 드라이기는 바깥쪽 책상에 있고 침실은 꽤나 넉넉한 편이에요. 커다란 TV 하나랑 더블 침대 2개, 소파랑 티테이블까지 깔끔한 구성. 무엇보다 테라스에서 보는 뷰가 아주 시원한데 아래쪽엔 워터파크가 훤히 내려다 보이죠. 하지만 이쪽 뷰에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멀리서 불어오는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풍기는 비료 냄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보이는 파도풀의 거대한 소음. 워터파크 운영 중인 낮 시간엔 꽤나 크게 울리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대쪽 뷰를 요청하셔도 괜찮겠죠. 와 덥네. 빨리 워터파크 가서 시원하게. 워터파크로 가기 전에 오늘은 체력을 충전할 시간, 천안까지 왔으니까 맛집 하나는 들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구 태조산길에 있는 이고집 만두로 갔어요. 이 식당은 평일에도 웨이팅이 엄청난 곳,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 끝나는 5시에 맞춰 가시면 좋아요. 전 점심도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고기롭게 만두샤브 전골 2인분 주문했고요. 반찬으로 겉절이, 단무지, 할라피뇨 삼총사가 나오고 바로 만두 전골 등판. 비주얼은 밀푀유 나베 스타일에 굴린 만두를 넣은 느낌, 보글보글 바글바글 진짜 맛있게 익어가는데 먼저 국물부터 한입. 어라, 얼큰한 맛 안 시켰는데 살짝 매콤하네. 이제 소고기랑 배추 한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럼 만두는 와, 이놈은 레알이에요. 진짜 실한 고기와 야채를 뭉쳐놓고 만두피는 아주 얇게 감싸고 있는 느낌. 담백하고 고소해요. 근데 빨간색 만두는 꽤나 매콤한 편입니다. 아마도 국물의 매운맛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소스에 샤워해서 여러가지 재료들 먹은 다음에 남은 만두랑 칼국수 투입, 순식간에 흡입한 다음 무료로 제공하는 밥까지 무제한으로 먹어보려고 했지만, 분명 그런 계획이었지만 공깃밥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점심까지 굶었어도 수많은 재료의 연합 공격에 제 위장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맛있어도 만두 전골 2인분은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완전히 체력 충전 후 숙소로 돌아왔는데,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오는 근사한 노을. 방으로 올라가서 테라스로 나가면 진짜 장관이죠. 이쪽 방향 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 오늘 하루 재밌었다고 인사하면서 사라지는 태양의 모습, 평온함만 감도는 천안의 완벽한 분위기. 이 느낌 그대로 디저트 등판. 뭐야? 또 호두과자? 천안까지 왔으니까 진짜 원조 호두과자는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사온 간식, 무려 1934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예요. 조기금 할아버지가 호두를 본딴 모양의 과자를 처음으로 만들고 신복순 할머니가 널리 알려서 이젠 전 국민의 간식이 됐는데, 그분들 뜻을 이어가는 호두과자의 원조, 과연 맛은? 식어있는 놈이라서 그렇게 거창한 맛은 아니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파당근만큼은 진짜 맛있어요. 아주 적당한 단맛 때문에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3번의 호두과자도 먹고 독립기념관도 보고 만두까지 포식하면서 충전 완료.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여기 천안의 또 한 가지 명물, 천안의 자랑 홍천에 오션월드가 있다면 여기 천안엔 그 동생 오션 어드벤처가. 조식은 안 먹어? 천안 소노벨 조식당 이름은 더함. 분명히 다른 소노 호텔 앤 리조트의 셰프스 키친과 이름이 다르지만 음식 구성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타 정도는 하는 곳입니다. 거기다 리조트 내부에 BBQ 치킨도 있고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구댕 굿즈 편의점도 있지만 전 빠르게 캔콜라만 하나 사서 오션 어드벤처로 향했어요. 오션 어드벤처 입장권은 각종 사이트에서 할인 구매하면 대략 3만원 내외. 하지만 객실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편이 가장 저렴해요. 먼저 워터파크 소개하기 전에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복습 한번 하면 스노클링이나 오리발 같은 물놀이 기구 반입 불가, 음식물 반입 불가, 혼욕 불가 잊지 마시고요. 방수팩과 구명조끼는 반드시 미리 챙기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워터파크를 2번 이상 간다면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물 다 챙겼으면 오션 어드벤처 입장, 코인 충전 패스하고 옷 갈아입고 삼성페이나 카드 한 장 챙긴 다음에 워터파크 진입. 오늘은 먼저 중급자 코스부터 안내해볼게요. 다른 곳들 싹 다 패스하시고 실내 슬라이드 3종부터 탑승. 그 중에 인기가 가장 많은 건 웨이브 슬라이드. 1인승과 2인승 모두 탑승이 가능한데 저기 절벽 위에서 튜브를 타고 3, 2, 1 그대로 낙하.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상급자 코스 아니야? 각도에 쫄지 마세요. 처음엔 중력 가속도에 공포감이 크지만 U자 커브를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빠르게 시시해져요. 다음은 옆에 있는 블랙홀. 2인용 튜브를 타고 깜깜한 공간을 내려가는데 웨이브 슬라이드보다도 좀 더 시시해요. 마지막으로 저기 보이는 핑크색 바디 슬라이드. 맨몸으로 원통을 따라서 구불구불 내려오는 놈인데 슬라이드 3개 중에 줄이 가장 짧은 편이니까 마지막에 탑승하시면 돼요. 난 놀이기구 무서워요. 이런 쫄보분들을 위한 초급자 코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키 120cm가 안 되는 어린이 친구들은 구명조끼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착용 후에 실내에 있는 레이지 리버로 먼저 이동. 여긴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유스풀인데 이름처럼 굉장히 게으른 놈이니까 쫄보들한텐 딱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급자들은 먼저 이쪽부터 이용하는 게 꿀팁. 그 다음 바데풀에서 마사지 좀 받고 실외구역 트레저 아일랜드로 이동. 쏟아지는 물도 맞고 쫄보용 슬라이드까지 탄 다음에 옆에 있는 키디풀에서 물놀이까지 하면 너무 시시하잖아. 이게 어떻게 오션월드 동생이야? 그렇다면 이제 상급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코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밥부터 먹을게요. 식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시는 걸 추천. 실내 1층엔 치킨과 스낵을 파는 비스트로가 있지만 특별히 맛있지도 않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푸드 오클락으로
놀러 가세요. 여긴 맛있어요? 여기도 맛으로 자랑할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가스 맛은 괜찮아요. 전에 양양 오션플레이에서도 돈가스 먹었잖아. 같은 솔로 호텔이니까 똑같은 맛이겠지. 아니요, 양양 오션플레이의 돈가스가 더 맛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 뭐야, 시금시설 장점이 너무 없네. 이쯤에서 장점 하나. 아까 편의점에서 사서 들어온 캔콜라예요. 병으로 된 음료가 아니면 외부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맥주도 2캔까지 반이 까는. 저 역시 콜라 한 잔 마신 다음에 외부 식당으로 이동했고요. 핫도그 하나 주문했어요. 핫도그는 맛있어? 특별히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워터파크 특유의 간식 느낌. 그럼 맛있는 건 뭐야?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핫도그 바로 옆에 있는 터키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야 고르지 잡아봐. 왜 못 잡을까? 너무 느려. 너도 빨리. 아이스크림을 받을 때부터 즐거운 이놈. 저 역시 바보처럼 실없이 웃다가 받아온 아이스크림을 한 입. 와, 시원하고 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으로 충전 좀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급자 코스 시작. 제대로 워터파크 즐길 준비가 되신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실내 구역은 싹 다 패스하고 바로 야외 슬라이드로 직진하세요. 저거부터 타는 거야? 이게 바로 스피드 레이싱. 썰매처럼 매트를 타고 엎드린 채 내려오는 놈인데 튜브 형태로 도는 놈이 있고 그냥 직진하는 놈도 있어요. 스피드를 즐기면서 튀어오르는 물에 세수도 가능. 에이 시시한데. 그 옆에 바디볼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맨몸으로 원통을 따라 내려오다가 깔때기에서 빙글빙글 돈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지금 나랑 장난해? 예전에 있던 쓰나미 슬라이드 어디 갔어? 테딘 워터파크 시절에 있던 그놈은 사라졌지만 훨씬 더 근사한 어트랙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션 어드벤처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탑승해야 되는 놈. 줄이 길어지기 전에 타고 또 타고 또 타기를 반복해야 되는 놈. 성수기에 조금만 늦게 오면 한두 시간은 웨이팅 기본인 천안 오션 어드벤처의 자랑. 이곳을 오션 월드의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더블 부메랑 등판. 이건 3인승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슬라이드인데 무조건 순서대로 3명씩 끊어서 탑승하니까 일행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혼자 와서 일행이 없으니까 상관없죠.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하면 둥그런 튜브 위에 둘러앉아서 그대로 출발하다가 극강한 순식간에 떨어지는 스릴을 느낀 다음에 길다란 깔때기를 왔다 갔다 와 진짜 무섭고 재밌었다. 라고 방심하는 순간 또 한 번 낙하. 엄청난 경사를 느낀 다음에 작은 볼을 왔다 갔다.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이젠 진짜 끝. 즉 위에서 하나의 슬라이드, 그 다음에 아래서 또 하나의 슬라이드를 탑승하는 기분. 그래서 이름이 더블 부메랑. 아주 스릴감 넘치고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캐리비안 베이 메가스톰의 보급형 정도. 이것만 가지고 오션월드 동생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워터파크에서 빠질 수 없는 파도풀이 있죠. 방에서 들었던 거대한 소음의 주인공 토네이도 풀로 갔어요. 최고 수심 1.8m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탈 수 있는 물은 차갑고 파도는 약하네. 바로 옆에 있는 체온 유지실로 가서 간단하게 몸을 덮인 다음에 오션 어드벤처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물, 강력한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와일드 익스트림 리버로 가볼게요. 이건 유스프리잖아. 그냥 유스풀은 아니고 저기 밀려나오는 물줄기 보이시죠?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물결. 오션월드 익스트림 리버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파도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1코너를 돌면서도 스피드 유지, 두 번째 코너를 넘어갈 때까지 물결의 높이가 꽤나 강력해요. 온다. 오. 철서. 들어온다. 한 번 더 철서. 솔직히 여기서만 거의 1시간 이상 보낼 수도 있는 곳. 근데 골드 시즌이 아니면 야외 구역의 와일드 리버와 스피드 레이서, 바디볼 슬라이드가 교차 운영을 하니까 이용 시기에 따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계획은 형이 좀 짜줘. 알겠습니다. 극성수기 기준 오션 어드벤처 천안 풀코스 정리해드리면 먼저 방수팩, 구명조끼, 수건에 음료나 맥주까지 챙겨서 워터파크 입장, 옷 갈아입고 실내구역 패스, 가장 안쪽에 있는 더블 부메랑으로 가세요. 오픈하자마자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줄이 길어질 때까지 계속 타신 다음에 옆에 있는 바디볼 슬라이드와 스피드 레이서 탑승. 12시 되기 전에 실내로 들어와서 2층 푸드 오클락에 자리 잡고 식사, 가지고 들어온 맥주랑 음료도 드시고 실내 슬라이드 상황 살펴서 줄이 1층 멀리까지 내려와 있으면 패스, 1층 위쪽까지만 있으면 줄 서서 탑승하시는데 실내 슬라이드 추천 순서는 웨이브 슬라이드, 블랙홀, 그 다음이 바디 슬라이드. 실내 구역 충분히 즐겼으면 야외로 나와서 파도풀 맛보시고 옆에 있는 체온 유지실에서 몸 좀 데피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리버 진입. 오후 시간 내내 파도 타고 또 타고 또 타면서 즐기시는 게 풀코스의 마무리. 근데 수건은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사우나에 수건이 없어요. 거기다 주말엔 주차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고 물 온도 역시 좀 차가운 편이에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100km도 안 되는 접근성, 더블 부메랑과 와일드 익스트림 리버라는 시그니처 어트랙션, 근처에 맛집이랑 관광지까지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는 효율성만큼은 아주 뛰어나죠. 오션 월드까지 가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극성수기를 피한 초여름과 늦여름 평일에 가신다면 꽤나 널널하고 실속 있게 물놀이 즐길 수 있습니다. 난 워터파크 싫어. 강원도에 새로운 호텔들 생겼는데
들었는데 거기나 가야겠다.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세요. 올해 강원도에 오픈했다는 고급 호텔 중 한 곳,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대신 먼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근사한 관광지부터 맛집들 거쳐서 고급 신상 호텔의 냉정한 현재 상황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휴게소에서 아이스 호두 과자를 하나 먹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맛을 기대했지만 그냥 눅눅하고 딱딱한 맛. 원조 호두 과자를 만드신 조기금 할아버지가 보시면 극대 노할 맛 같았어요. 역시 음식은 특별한 것도 좋지만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 다른 것보다 재밌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바쁘고 지치고 사람은 많은 여름, 자칫 잘못하면 줄만 서고 기다리다가 여행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 제가 여러 워터파크랑 신상 호텔의 여행 코스까지 낭비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꿀팁들 계속해서 준비해 볼게요. 푹푹 찌는 날도,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도, 습한 기분에 처지는 날도 짜증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휴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